바로 갑시다. 바로 갈까요? 할 것도 많은데. 네. 오늘 할 게 많긴 많은데. 네. 일단 땡트 뉴스부터 가야죠. 땡트. 네. 땡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네. 이러고 들어가는 거죠. 네. 어제 트위터에 해줘. 네. 이거 읽어주세요 그러면. 네, 애리조나 이거 공화당 의장인 켈리 워드가 그랜드 캐년주에서 대통령 선거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면서 애리조나 주민들에게 이번 선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확신했다는 브레이트 바트 기사를 올렸고요. 이 최근에는 또 캐나다 선거 관련 트윗을 리트윗했습니다. 일렉션스 캐나다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사관 앞에서 손으로 세는 종이 투표지를 사용하며 100년 역사에서 투표 기계나 전자표를 사용하여 투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리트윗을 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모든 것을 말한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저희가 문제되고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들 다 이 캐나다 일렉션즈 캐나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마 이게 뭐 우리말로 치면 뭐 캐나다 선관위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이제 트위터를 쓰면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 도미니언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을 한 거죠. 이 도미니언 그 보팅 시스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가 폭로가 나오고 있고요. 이 도미니언 그 보팅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베네수엘라의 3명의 차베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선거 조작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거를 사들여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실제적인 소유주가 지금 바이든 캠프의 인수위원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트럼프 측의 이제 일종의 폭로가 폭스 TV 뉴스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어요. 아니 이게 진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을 써먹은 건 민주당인데 지금 이거를 총지휘했던 이 프로그램의 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소유자이면서 운영자가 현재 바이든 캠프의 인수위원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폭로가 있었다는 거죠. 언론의 방향이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씩 좀 수정이 되고 있어요. 미국 안에서도. 이제 그동안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그 선거 부정에 대한 얘기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는 언론들이 늘고 있고, 박쥐였던, 폭스뉴스가. 네. 잠시 이제 원래 트럼프 전에는 악질 그 반 트럼프다가 트럼프 때는 트럼프에 가서 붙었는데 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트럼프를 배신했다가 불과 일주도 안 돼서 다시 트럼프 진영에 붙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폭로에 관련된 뉴스를 가장 활발하게 내고 있죠. 왔다 갔다 했었죠. 네. 폭스가. 뭐 그냥 원래 폭스는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그래도 그 전에는 계속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아니지. 트럼프가 처음에 2016년도 등장했을 때는 그때는 거부했었죠. 아, 그래요? 그때는 이제 루퍼트 머독이랑 사이가 겁나 안 좋았거든. 부자끼리 자존심 싸움을 했었는데 그 중간에 좀 숙였다 이번에 배신을 때린 거예요. 근데 트럼프의 최대 정적이 방송에서 최대의 숙적이 누굽니까? 누구죠? CNN이잖아. 네. CNN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매물로 나왔다고요? 네. CNN을 팔겠다고. CNN의 최대 주주는 AT&T가 CNN을 팔겠다고 내놔버린 겁니다. 헐. 이게 이제 AT&T 부담스러운 거지. 와우. 저희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YTN을 인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CNN 인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CNN부터 인수를 해야 돼요 지금. 왜? 이거를 제프 베조스나 중국 기업이 살 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CNN은 처음 성장할 때부터 미국 군산 복합체의 그렇죠. 힘을 등에 업고 성장한 채널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타임 워너가 주주로 있었지만
사실상 타임 워너는 그냥 그 앞에 바지사장, 바지였고 실제로 이제 민주당 그 군산계 그러니까 결국은 그 걸프전태 미사일 쏘는 거 중계해 갖고 떼돈 번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생중계로 그게 말이 되냐고요. 난데 그게 유론지는 생각을 또 못했어요 그 당시에. 나는 그냥 뉴스기 때문에 공짜로 보여주는 줄 알았는데 그 당시 송출한 영상들을 엄청나게 돈을 받고 다 판거드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유료 방송으로 뉴스 조작된 뉴스와 미사일 날아가는 불꽃쇼를 본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후로부터 이제 계속 민주당을 위한 아주 처절한 비대지를 해왔었는데 AT&T가 이번에는 좀 해도 너무했다 싶은 거지. 그래서 손절매 차원에서 이틀 전에 CNN을 팔겠다고 내놨습니다. 지금 신기하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들이 CNN 보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와서 거의 다 그거 긁어가지고 얘기하던데. 그리고 괜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CNN이라 그러면 괜히 신뢰도 있게 보는데요. 알자지라보다 더 못한 방송이에요. 신뢰도를 따지자면. 네. 이미 소문 났고요. 아니, 알자지라가 사실은 대단한 방송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건 진짜 진보 방송이라고 진짜 레알이죠, 봐야지. 거기는. 네. 하여튼 CNN이 팔릴 정도의 상황이 온다고 치면 지금 이제 보수 진보 매체들 이거 보수가 아니고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친민주당 매체들의 어떤 그 파상 봉쇄가 이제 확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일단 민주당 안에서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조용해요, 되게.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하원 투표를 까고 있는데 계속해서 생각보다 피해가 큰 거예요. 지금 이제 얘네들의 생각은 하원 투표를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다수당은 원래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전에 말한 대로 하원 안에서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면 각 주에서 과반수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26대 22대 2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26대 22를 뒤집어 가지고 민주당이 이번에 그걸 갖고 오면 지금 있는 하원들이 이걸 뽑는 게 아니라 지금 하원의 임기를 넘겨 가지고 다음번 하원에서 트럼프를 날려버리려고 그런 거야. 트럼프가 불복을 하더라도. 그렇죠. 왜냐하면은 1월 6일 날 그러니까 하원이 1월 6일 날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원이 모여가지고 선거인단에 그 투표 결과를 승인하는 절차를 1월 6일 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때까지 선거인단 그 투표가 안 돼서 하원에서 뽑게 됐을 때는 반드시 하원에서 이번에 뒤집어 가지고 그렇죠. 아예 트럼프를 하원에서도 안 뽑게끔 하겠다라는 각오로 덤볐는데 그렇죠. 더 져버린 거야. 진짜 지금 결과 나왔어요, 확실히? 아직 이제 전체적인 구도 안에서 숫자 빠진 건 한 7석 정도 빠질 걸로 보이는데 네네. 과반수를 잃어버린 주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은 26이 공화당이었잖아. 네. 이게 31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은 어제였나? 그저께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하원을 더 많이 가져간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2주 전만 해도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전부 그 기사를 썼는데 실제 까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캘리포니아에서만 5석을 잃었거든. 제일 많이 걸려있는 의석 안에서. 그래서 지금 확정 안 된 지구들이 있지만 한 7석 정도 의석수에서 잃을 것 같고 그래도 다수당은 민주당이 차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수당을 차지하는 그 지역 그러니까 각 주의 비율 안에서 이게 현재 26석에서 이게 31석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원에서 다음 회기 때 트럼프를 밀어내려고 했던 낸시 펠로시의 계획도 실패.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짜야 되나 빨리 짜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어느 선까지 손절매를 할까? 네. 낸시 펠로시는 살까? 살 만큼 살았잖아 80년대. 네. 아니 낸시 펠로시를까지 잘라낸다고? 낸시 펠로시는 무조건 자기가 책임져야지. 낸시 펠로시를 잘라내면은 카멜라 해리스도 살아남을 수 없는데? 당연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조용한 거예요. 왜?
이게 낸시까지 날아가겠구나라고 하니까 그동안 낸시 기세에 힘을 못 펴고 있던 이른바 그 엘리자베스 워렌을 비롯한 합리적인 민주당계 인사들이 네. 이게 기회구나 라는 차원에서 트럼프에 대한 일종의 불복 비난 행렬에서 쏙 빠져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얘기한 거 보셨어요? 전혀 안 나와요. 지금 그들은 민주당 주류 세력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요. 사실은 지난 중간 선거 이후에 상당히 젊고 프로그레시브한, 그러니까 진보적인, 정말 제대로 진보적인 초선 의원들이 민주당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지, 많이 뽑았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저는 트럼프에 대한 어떤 반대 성향의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그거보다는 당 내부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지적을 그렇지. 했어요. 그러면서 낸시 펠로시를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엄청 공격했죠.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물론 우리나라 언론에는 잘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였냐면 낸시 펠로시를 날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그들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조건들을 좀 들어주는 조건으로 본인이 마지막 하원 의장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렇지. 나온 거였거든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하고 다음 회기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선거를 책임지고 이끌었던 사람이 낸시 펠로시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를 딱 까뒤집어 보니까 생각보다 밀리거든. 그래서 기회는 찬스다 이러고는 그 진보 그룹들이, 초선 그룹들이 이번에 다시 대선에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들이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낸시 펠로시를 비롯한 민주당, 지금까지 민주당을 잡아왔던 그 주류 세력에 대해서, 수십 년간 민주당을 주물럭주물럭 했던 그 세력에 대해서 비판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캘리포니아, 미국의 TK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TK. 네, 그 영향력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트럼프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그 우편 투표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소송들이 자기들이 한 게 아니다. 우리 선거인단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고 각 지역에 있는 정치인, 공화당 관계 정치인이나 지역 주민들이 낸 소송으로 벌써부터 승소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정말 깜짝 놀랄 증거들을 갖고 본격적인 소송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종의 이제 선전포고인 것 같아요. 그 선전포고로 드러날 수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엊그제 말씀드렸던 그 사이트에 대한 이제 서버의 압수수색 후에 그 안에 내용들을 증거로 해갖고 아마 이걸 들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우편투표 확대가 주지사의 권한 위반이다 그래갖고 이걸 무효화했잖아요. 자, 이게 이제 다른 주에서도 전부 다 연관이 되는데, 이게 이번에 사실상의 당락을 좌지우지했던 7개의 그 접전 지역하고 전부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이 접전 지역들에서 이러한 문제표들이 제외될 경우, 그러니까, 투표일 이후에 접수된 표라든지, 아니면 이게 본인에 대한 그 확인 절차가 불투명한 표, 그다음에 뭐 사망자 투표, 죽은 사람의 한 투표라든지 이중으로 한 투표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전부 다 소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송에 들어가서 증거로 제시된 표들이 전부 다 그 주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아니면 이걸 다시 연방 상원까지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죠. 그게 받아들여진다고 치면 현재 위스콘신, 미시간, 조지아, 펜실바니아, 애리조나, 네바다의 버지니아까지 7개 주의 승자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 요렇게 집계된 요 표는 선거 이후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표로 받아들이지 마라라는 소송 안에서 꺼내야 될 표들이 있잖아. 또는 사망자 투표니까 요건 빼라, 10,000명은 빼라, 사망자 10,000명 빼라. 또 여기에서는 15,000명 이상이 선거인 명부하고 선거인하고 안 맞으니까 빼라. 이래서 합법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걸 제외시켜달라는 소송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7개 주 안에서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대 200 수준으로 월등한 차이로 트럼프가 합법적인 압승을 다음 달 14일 이전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야, 참 아니 근데 참 이렇게 듣고 보면 참 그럴듯한데 우리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가 일도 전혀 보도 안 없어서 하죠. 더 의문인 거예요. 한 일주일 후에는 하지 않을까 일주일 생각이 후에는? 듭니다. 왜냐면 지금 쓰자니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 왜 가슴이 왜 아파? 어? 가슴이 왜 아파요? 아니 그게 그 로댕이라 그래서 오뎅으로 알았는데 덴뿌라로 썼으니까 출구 전략이 없잖아 얘들은 지금. 저는 가슴이 아픈 게 아니고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큰 그림 하에서 기사를 썼던 정도라면 저는 우리 언론이 영혼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큰 그림마저 없다. 그게 더 슬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름드리님께서 힐러리가 대장이라던데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힐러리 오바마가 뒤에 있는 대장이고요. 행동대장이 낸시 펠로시였던 거고요. 바지가 바이든인 거죠. 네. 바지. 이와 관련해서 오늘 나온 언론 중에 제가 참 기가 막혔던 게 위스콘신이 이제 재검표에 들어가야 될 그러니까 1% 미만 그 재검표 대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재검표 비용이 한 87억, 90억 정도 든답니다. 이 돈이 아까워서 트럼프는 재검표를 포기할 것이다. 라고 추측 기사를 또 써줬어요. 그렇죠. 네. 선거인단 10명이 걸려 있는데 90억이 아까워서 트럼프가 지금 1조 5천억을 이미 썼는데 그와 관련해 갖고 대통령이 돼야 그 돈 다시 회수하거든. 개표를 포기할 것, 재검표를 포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줬어요. 야, 부자 걱정을 다 해주네. 트럼프 재산 걱정을 다 해줘 얘들이 이제. 늘 부자 걱정 해주는데 왜요? 새삼스럽게. 지금 그 재검표 비용 때문에 지금 재검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해봐가지고 소송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다시 수동 재검표 해달라고 그때 가서 청구해도 늦지 않다는 거야.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올라온 기사가 위스콘신 재검표를 트럼프가 돈이 아까워서 포기할 거다는 거 하고 똑같이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지 몰라. 줄리아니 변호사가 하루에 2,200만 원씩 인건비를 청구하고 있다. 요 두 기사 말고는 트럼프 관련한 기사가 없어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 살짝 또 오해를 하시네요. 주의블루님께서 송 작가님은 트럼프가 돼야 한다는 편향이 있는 듯. 저희가 처음부터 누누이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 트럼프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이게 오해를 받는다는 게 이상해. 내가 트럼프를 칭찬한 게 아닌데 지지하고 예를 들어 트럼프를 민다고 해서 제가 트럼프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무명 소절이. 예? 뭐 백악관에 초청받을까봐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번 그 미국의 그 대선 투표에 관한 부정 얘기를 처음에 트럼프가 당연히 이길 걸로 보고 시작을 했죠, 얘기를. 근데 그 전망이 틀어지게 됐는데 이렇게 이상한 투표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의심할 점이 있고 트럼프는 여기에 불복할 것이고 그 불복에 의해서 이 선거가 뒤집힌다는 얘기를 처음 했기 때문에 엄청난 타겟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유성가면 피터님이 전곡을 찔렀다. 송 작가님이 트럼프를 밀어준다고 선거가 변하나? 변하지 않죠. 이게 현실이죠. 네, 맞아요. 네. 이게 현실이죠. 제가 이분이 바이든을 응원한다고 한들 이분의 이게 무슨 그렇게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사실이긴 한데 뼈가 아프네요. 예, 근데 아무튼 예.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저들이 하고 있는 수작들이나 편향된 언론, 미국의 민주주의에 가지는 허상 같은 것들을 깨트릴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아주 오랫동안 미국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깨야 된다는 얘기를 이번 기회에 저희가 지금 제대로 하는 겁니다. 미국 민주당이 마치 전 세계 진보 민주주의의 표상 같은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트럼프가 또라이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는 또라이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미국 민주당 역시 겉으로만 점잖은 척을 했을 뿐 뒤를 까보면은 온갖 추악한 짓을 다 한 정당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그 유수의 정치인들이 다 구린 놈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들을 추앙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외교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이 이 얘기를 시작한 거는요. 우리 언론이 너무 편향되게 시종일관 바이든을 빨기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바이든을 빨아야 될 이유는 뭔가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까지 나중에 이게 뒤집힐 수 있다는 여지를 자국에서도 다 두고 가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바이든이 안 되면 모든 게 망가질 것처럼 바이든의 목을 매냐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저도 참 궁금한데 이게 있는 대로만 얘기를 해줘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언론이. 근데 있는 대로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중요한 뉴스라든지 뭐 미국 하원 소식, 상원 소식 지금 이런 거 뭐 한국계 의원 4명이 늘었다 뭐 이런 얘기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미국 정치라든지 우리나라 외교라든지 이런 데 연관될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진짜 국민을 우롱하는 거거든. 근데 너무 언론에 안 나오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근데 뭐 지금 언론만 봐도 옛날에 미국 대통령 선거랑은 확연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지금 언론만 봐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도 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뭐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깨시민들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환상이 확실하게 깨졌잖아요. 그쵸. 오바마 시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외교적으로 팽을 당했고 그 당시에 사실은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은 죄죠. 난 걔를 뽑지 않았지만 걔가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이 나라를 말아먹었잖아요, 거의. 근데 그거를 뒤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듯 하면서 했던 애가 오바마라는 사실 때문에 깨시민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환상이 깨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누구죠? 저기 부통령 후보 저기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카멀라 해리스가 무슨 뭐 좋은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좋은 연설은 옛날에 오바마가 다 했어요. 나는 그래서 좋은 연설하는 사람 믿질 않아.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도 송 작가의 그 미 대선 시리즈는 계속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 이제 많이 했으니까 그만하죠. 그러면 야, 너 쫄았지? 너 지금 무서워서 포기했지 내지는 네가 틀려가지고 지금 어디 뭐 딴 데로 새는 거지 이럴까봐 네, 시종일관 땡트 뉴스는 이 선거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미국의 민주주의 허상이 낱낱이 뽀개질 때까지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한 네이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33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2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3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조금 더 이제 추가 옵션을 드리자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사람을 자르고 있어요. 네, 이번에 국토부 잘랐다고. 국토부의 사이버 안보국장 크리스 크랩스라고 하는 사람을 잘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가 2년 전부터 국토부하고 선거부정 관련된 프로젝트를 해왔대잖아요. 그걸 맡았던 사람인 건데 얘가 선거부정 없었다 이번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공동 성명을 낸 사람 아니에요? 깔끔하게 사실상 이 모든 선거부정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취득하고 있고 그 증거를 찾아야 될 사람이 아니다. 이번 선거는 역대급으로 깨끗했다.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였다. 왜? 저는 그게 의문이더라고요. 왜 그 성명을 냈을까?
결과적으로 이제 저도 죽게 생겼잖아. 왜냐면 얘가 내부 간자인데 얘야말로 진짜 수박인데 트럼프 밑에서 뭔가 준비하는 척하면서 내부 정보를 다 날려가면서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쳐야 된다 등등의 모든 것들을 사실상 이중 스파이 짓을 해왔던 건데 알고도 냅둔 것 같아요. 역으로 이용했구나. 역으로 이용했다고 봐지고요. 현재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네, 그 조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몇 달째 안 캐고 수사 안 하고 묻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서버 압수하러 갈 때도 FBI가 안 가고 군이 출동했어요. 군이 출동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나 헤스켈하고 CIA 국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이와 관련된 선거 부정에 대한 사전 정보들이 충분히 접수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조만간 FBI 국장과 CIA 국장도 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예전하고 다르게 이례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사실 이런 미국 정치사에서 어떻게 보면 좀 큰일이잖아요. 이런 일 터졌을 때 항상 FBI나 CIA 국장들이 설쳤어요. 맞아요.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항상 그 국장들이 앞에 나서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들은 전혀 어떤 발언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이런 걸 몰랐대잖아. 예.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잡아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둘을 제외하고 나머지 각 부처에 있는 정보기관들을 취합하는 그 국가정보국에서 대표적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그거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사실 이제 도미니언 서버가 압수됐다고 하는 게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뭐 서버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러는 뉴스들이 여기저기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건 이제 카더라 통신인 거예요. 그 서버를 분석해 봤더니만 이번에 트럼프가 단순하게 그 미세하게 이긴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까지 이겨가지고 왜냐면 지금 캘리포니아는 원래 민주당 텃밭이거든요. 캘리포니아주까지 이겨서 그러면 55석을 그 추가 확보하는 게 그러니까 110석의 차이를 내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420대 120으로 이긴 거다. 근데 이거를 도미니언하고 우편 투표로 뒤집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분석 결과 그 정도까지 이번에 부정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구름벗 미루나무님께서 만약에 민주당이 부정을 했다면 민주당 해체감인데 민주당이 맞아.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 시민들은 선거 부정을 캐길 원할까요? 그냥 딴지 거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라고.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터지게 되면 미국의 민주주의 자체가 사실 굉장히 흔들리고요. 민주당 자체가 이제 완전히 산산이 쪼개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의 의석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군소정당화로 흩어질 수 있는 게 이른바 민주당의 이제 야권 개편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가능한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아주 이제 극한 좌파 거의 공산당에 가까운 파들로 더 악랄한 그 좌파주의자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이 중도에 있는 세력들은 이제 뭐 별도의 세력을 유지해갖고 양당 위주로 가는 미국 정치가 바뀔 수 있다라는 평가는 제가 한 3주 전인가 방송에서 만일에 민주당이 지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한번 예측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건 트럼프가 원하는 구도가 아닙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진짜 빈대 잡다가 초가상간 태울 수도 있는 구조인 거예요. 트럼프는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의 모든 추악한 약점들을 다 잡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집권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약점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쟤들을 내 마음대로 손바닥에 흔들어가면서 올려놓고 집권 2기를 하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현재 이제 그 핵심 사람들을 자르고 있지만 실제 이제 연방준비의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민주계로 보여지는 사람들 스티브 무누신 장관의 어떤 태도 같은 것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거야. 그전 같으면 이제 이거 트럼프
이제 짐 싸야지, 방 빼야지 이런 개념이었다고 치면 이제 스스로 나와가지고 경제를 챙기고 무역 관계를 챙기고 폼페이오 장관하고 연락을 하는 그러니까 레임덕으로 볼 수 없는 기존의 행정부 안에서의 핵심 멤버들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트럼프 2기가 어느 정도 착실하게 준비돼 가고 있고 그런 움직임이 인정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 쉽게 말해서 이제 반본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 이 사태가 해결될지는 트럼프 측과 즉 민주당 측이 일종의 협상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까고 어디까지 잡아놓고 어느 정도에서 양보한다라고 하는 딜이 진행되고 있을 걸로 봐요. 그래서 트럼프도 본격적인 소송전을 원래 15일부터 하려고 했던 거를 일주일 미뤄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 안에 확실한 항복 선언을 트럼프는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이 항복 선언에 의해서 재검표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거예요. 그냥 검표할 필요도 없이 그 지방 연방 법원에서 자 요렇게 된 우편 투표들, 사망자 투표들, 주소지 확인 안 된 투표들 빼라고 말하는 순간 그냥 뒤집히는 겁니다. 이거는 집계에서 빼는 순간 이게 다 바이든 표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 표를 빼내는 순간 7개 주가 다 뒤집어지면서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승리하는 걸로 되고 바이든이 승복을 해버리게 되면 정상적으로 12월 14일에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가 이루어지고 1월 20일에 트럼프 2기가 출범하게 되는 그런 모양이 사실상 지금 미국이나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양인 건데 그게 안 되면 미국은 정말 심각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정치 혼란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아니 민주당이 왜?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 방송을 처음부터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미국 민주당이 단순한 정당이 아니라 뒤에 거대 군산복합체 자본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물론 이건 민주당뿐만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인사이더 정치인들 수십 년간 그 정계에 몸담았던 미국 정치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연결이 돼 있기는 해요. 연결이 돼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아웃사이더인 트럼프가 똑하니 튀어 들어와가지고 딱 보니까 이 새끼들 생각보다 너무 심한데? 라고 해서 트럼프가 그걸 약점 잡아가지고 오히려 사실은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깔 게 굉장히 많은데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볼 게 없어요. 천천히 까도 되거든요. 네. 이걸 까도 그만 안 까도 그만이에요. 다만 똥줄이 타는 건 누구다? 약점이 잡혀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에 대해서 단순히 이전에 굉장히 진보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훌륭한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은 정당이 있는 민주당이 그랬을 리가 없어요 라는 생각 그 선에서 보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던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 미국 민주당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 그러니까 선한 편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당일 것 같은 느낌적 느낌, 이거 다 깨부수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똑바로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미국 민주당 대선 부정을 가지고 자꾸 우리나라 뭐 4.15 총선 뭐 여기까지 엮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민경욱은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엮어지지 않고요. 오직하면 이제 민경욱이 조사받으러 빨리 들어오라니까 부정투표 인정받아야 들어온다고. 뭐라고? 이러고 이제 안 들어오고 계기고 계시잖아요. 체포 당할 것 같아요. 네, 곧 체포 당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우리가 무슨 미국의 국회의원이 뭐가 아쉽다고 그러겠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를 불과 박근혜 이명박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삼성공화국이라고 했어요. 지금 뭐라 그럽니까? 검찰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 결국은 까놓고 보고 확인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들의 금력과 영향력과 로비력과 그리고 검찰이 갖고 있는 기득권과 거대 로펌이 가지고 있는 로비 능력으로 해갖고 이 나라의 모든 정책들이 전부 다 비정상적으로 다 흘러갔던 시대가 불과 이 정권 앞에 9년이나 있었어요. 9년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이제는 여러분 다 그 얘기에 분노하시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삼성공화국 부정하세요? 검찰의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폐악질에 대해서 그래도 검찰은 아니야. 정의롭고 훌륭한 기관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법조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검사들은 이제 자기네들은 걔네들은 직원이잖아, 씨. 그들의 의리는 있네 그래도 돈 주는 사람에 대한 의리. 아이 던져주지 않으면 기사를 못 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뭔가를 꼭 던져 주셔야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니까요. 예. 네. 자, 그럼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걸로. 아 이게 한 챕터 아니었어? 한 챕터가 아니고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걱정스럽다. 이럴 줄은 모르고 네. 했는데 아직 1페이지도 안 넘어갔죠? 땡트 뉴스가 좀 네. 길어 우리가. 길어지게 됐습니다.